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국내 최초 이력서 메이크오버 팟캐스트. 또 떨어지셨나요? 볼품없는 이력서. 매력없는 자소서. 당신의 지루한 이력서를 한눈에 인사 담당자를 사로잡을 매력적인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 서류에서 자꾸만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예. 예, 안녕하세요. 요새 도라지 배즙을 즐겨 먹고 있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아직까진 삑사리가 안 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가득 먹고 있는, 그래서 살이 안 빠지나 보다, 이발소 영업실장 이희경입니다. 오늘은 먹는 걸로 소개를 하는 건가 보죠? 네. 요새 아내가 방학이어서 하루 종일 눈칫밥을 먹고 있는 국내 인사관리 5대 전문가 박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추억을 먹고 산다지요. 앞에 나이는 딱 빼는 거 봐요. 추억을 먹고 사는 이발소 바지원장 김정훈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정훈 선생님은 언제나 청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오늘도 젊으시고. 초색깔 옷을 이렇게 잘 입고 오셨어. 또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네. 항상 공부하시고 하니까 네. 그 친구들의 기운을 다 빨아드시는 혼자 이제 젊음을 유지하시는 비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그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누구하고 함께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학생들은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선생님은 혼자. 죄송한데 오늘 그 태연 아나운서 보니까 정훈 쌤 학원 다니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노화가 급격히 진행돼 보이거든요. 저희 녹화 전에 굉장히 덕담을 나눴는데 녹화 시작하자마자 이제 물어뜯기 시작하네. 네, 정말 피라냐 같은 사람들. 이름하여 피리아냐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발소 13번째 문을 열었어요. 네. 네, 엄청난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뭔데요? 저희가 지난 크리스마스 특집에 출연했던 3명의 취준생분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기억해요. 네, 기억나요. 네. 그 중에서 금융 쪽에 취업을 준비했다던 김태원 군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요? 네. 정말 외관도 너무 멀끔한 귀엽게 생겼던 학생. 네. 그 김태원 군이 네. IBK 기땡은행에 오. 동계 청년 인턴에 합격했다는 이야. 소식을 저희한테 야, 전해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 야, 기분이 이야. 너무 좋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발소 다녀간 손님 중에 첫 번째 합격자이시기도 하고 네. 이걸 이제 포문으로 해가지고 네. 보내주시는 분들마다 다 이 합격 소식을 우리가 듣는 걸 목표로 해보자고요. 아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태원 군도 우리 이발소의 기운을 듬뿍 받아가신 거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요. 김태원 군의 합격 소식으로 기분 좋게 오프닝 시작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 오늘 이발소 13회 어떤 특집인가요? 도라지 배즙 특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바로 취준생 스튜디오 소환 특집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김태원 군이 합격을 했으면 오늘 나오신 분도 일단 합격을 스튜디오 반을 그렇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야, 그 기운 다 가져가시길 네. 바라면서 네, 일단 저희 스튜디오가 일산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시흥에서 시흥에서 네, 와. 장장 2시간에 걸쳐서 힘들게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 시흥 쪽인데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약간 좀 일본 쪽 동네에 사시는 분이에요. 어디요? 어이더 어이다. 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어이다. 네, 어이더 데스네. 시흥을 영어로 하면 데스네. 시흥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시흥? 시티 오브 조이라고. 시티. 그게 예전에 저는 사실은 오이도 쪽에 경기도 시흥이 아니고 금천구 시흥동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가 저희 고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사냐 그러면 시티 오브 조이에 산다고 예전에. 아, 시흥. 예. 아, 시흥에 사는. 네. 흥 많은 오늘 이분 모셔보겠습니다. 이발소 손님 만나볼까요? 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오늘은 이발소 손님이 특별히 스튜디오에 나와 주셔서요. 개인정보 보호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가명 사용 안 합니다. 각오하고 나와야죠. 네, 이력서 낱낱이 공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의 이발소 손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지원하는 25살 최효석 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효석군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학교에서 지식재산학 전공하고 네. 도거동문학 복수 전공하고 네. 이제 올해 2월에 졸업 앞두고 있는 취업 준비생 25살 최효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순간 이 도거동문학 얘기할 때 독거 나오는 줄 알았어요. 민감한 단어들이 있어요. 독자 민감하고 도라지에 민감하고. 그래서 이 친구도 혼자 사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도거동문학이었군요. 부처는 부처만 보이고요. 뭐는 뭐만 보이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하다. 우리 이발소에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여자친구가 이제 이발소라는 팟캐스트 프로그램 네.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해주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소서 혹시 써놓은 거 있으면은 첨삭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네. 혹시 생각 있으면 한번 넣어보라고 해서 넣어봤는데 네.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존 방송을 들었을 때 뭔가 좀 도움이 좀 되던가요? 네,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왕경태 씨 네, 사연하고 네, 네. 그다음에 마케팅 쪽에 지원하신다고 했던 네. 스펙이랑 네. 그게 좀 네. 없다고 하셨던 그분들 사연 한번 들어봤었는데 네. 저도 좀 되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아하. 네. 뿌듯하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다 사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럼요.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오늘은 직접적으로 우리 효성님께서 직접 본인의 스펙 사연 넣고 이력서 오늘 이렇게 공장에 들어가 발주 넣으시는 거거든요. 네, 맞춤형으로 저희가 바꿔드릴게요. 원래는 희경 씨가 사연을 읽어드리잖아요. 네, 사연을 읽어드리는데 오늘은 효석군이 직접 사연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특별하다. 지금 읽으면 될까요? 예, 제가 삐지 깔아드릴게요. 네네. 따라라라 따라라라. 안녕하세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행정 분야에 지원했던 취준생 최효석입니다. 25 올해 2월 졸업 예정이고요. 이발소에 소환된 이 이력서는 제가 처음 써본 이력서입니다. 네, 물론 탈락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 합격하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막상 서류 전형에서부터 떨어지니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공기업이라서 자소서에 전공학과를 언급해서 떨어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스펙이나 경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건지 혹은 그냥 단순히 자소서가 미흡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발소에서 속 시원하게 칼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연 너무 용기 있는 사연이었어요. 네, 저희가 오늘 효석군 모신 만큼 아주 낱낱이 파헤쳐서 날카롭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사업행정 분야가 뭐하는 업무입니까? 제가 본 그 취업 공고에서는 이제 채용 공고에서는 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네. 그 사업에 행정 지원을 하는 직무로 보고서 지원을 했거든요. 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효석군의 이력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발로 쓴 이력서 소환! 최유석, 넌 누구냐? 네, 효석군의 이력서 저희에게 접수해 주신 부분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네. 일단 신입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고요. 지원 분야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업행정 분야입니다. 이 분야와 관련한 교육 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요. 기술경영론 3학점, 현대경제와 지식재산 3학점, 특허정보검색과 특허관리실무 3학점, 심판소송실무 3학점 이렇게 관련된 학교 교육 이력을 이수했다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격사항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공무술 초단, 아이 보셔라. 네, 특수전사령부로 홍단이 아니라 근무했나 봐요. 초단이야. 초단은 3점인가요? 선수인데? 초단 3점이지. 네, 3점 추가되셨고요. 네. 네, 경력 및 경험 사항에 주식회사 아이땡 20대 아웃도어 콘텐츠 기획 및 실행을 6개월간 진행을 하셨습니다. 독일 교환학생 5개월의 경험이 있고요. 주식회사 아이땡 같은 회사인데 인턴으로 2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정책 기자단에서 8개월 동안 활동을 했고요. 연구 실적 사항을 기재하는 란에 졸업 논문인 것 같아요. 상표법 이외의 제도를 활용한 상표 보호 방안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네. 지식재산학과 학사 논문집에 기재가 됐다라고 저희에게 작성을 해주셨네요. 네. 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지식재산학과 졸업 예정이고요. 초보 취준생입니다. 공기업에 도전하는 효석군의 이력서 첫인상 합격각인지 불합격각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합격각, 불합격각, 빠밤. 일단은 난 합격. 나 아직까지는 왜 떨어졌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음, 저는 조심스럽게 오늘은
불합격. 네. 왜냐하면 특공무술 초단이라고 해서 혹시 날라서 차버릴까봐. 좀 조심스럽게 불합격을 말씀해 주셨고 정훈 쌤은요? 네, 무술년의 무술 초단을 모셔서. 근데 저는 일단은 전공이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연구 실적상에 이런 것도 전부 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합격각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근데 일단은 지식재산학과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학과여서 네. 어떤 학문을 배우나요? 이제 특허권이나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과 관련된 법 제도에 대한 과목들이 한 절반 정도 있고요. 네. 이제 지식재산권이 자산으로서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경제학과 관련된 과목이 절반 돼서 네, 법 제도랑 네. 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네. 굉장히 전문적인 학과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러게요. 뭐 경영학이나 뭐 그렇죠. 법학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쪽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네. 아예 이걸 학과로 이렇게 편제를 하셔가지고 네.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아닌가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왜 이것만 보면은 탈락했는지 잘 모르겠는 게 일단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전공도 그렇고 네. 그 여기에 있는 뭐 교육사항도 그렇고 내용이 네. 크게 뭐 관련성이 튀는 있죠. 부분이 네. 튀는 부분이 없어요. 네. 희경 씨랑 정훈 쌤은 합격을 드렸고 네. 예, 기찬 쌤은 불합격을 주셔서 궁금하다. 어쨌든 예, 우세하게 합격각이라는 의견이 네.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네. 이게 공기업이잖아요. 네. 공기업에 정해진 양식이 이 표준 있죠. 양식이 이렇게 있죠. 있는데 네. 제가 들여다 보니까 성적이랑 어학 부분을 기재하는欄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게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 이렇게 성적이나 어학을 아예 기재하지 못하도록 바뀐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네네. 빠진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서류에서 그러면 정량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성적이나 어학 점수일 텐데 이런 게 없으면 오히려 자소서의 비중이 더 그렇죠. 커진다는 뜻이겠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럼 이발소의 비중도 커진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몇 차례 네. 말씀드렸지만 이력서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크게 당락에 관계가 없고 네.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자기소개서에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기업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진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독일로 또 교환학생을 5개월 갔다 왔어요. 네. 5개월 동안 그냥 교환학생으로 통해서 거의 이제 언어 쪽으로 네. 이제 독일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네. 도거동문학 전공하고 관련된 수업을 한 2개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 혼자서 제가 영어를 못해서 독일어로만 계속해서 대화하고 독일어 늘리고 네. 한국으로 오기 전에 이제 독일에서 독일어 시험을 한번 봤었어요. 독일어 언어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독일어 시험 중에 제대 시험이라고 있는데 네. 배1 수준이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4과목 중에 3과목을 통과하고 오. 한 과목은 이제 뭐라 그래 꽈락이라고 그러나요? 네. 째대? 네. 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하는 사업에 독일하고 관련된 게 있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어떤 연관적인 느낌을 좀 받았냐면 독일이 어떤 이런 상품적인 네, 앞서 있을 것 같은. 네네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네. 네. 뭔가 그 독일어를 잘 한다라는 말에 뭔가 호감이 저는 가긴 했었거든요. 그 독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독일을 지금 강점이거든요. 5개월을 독일에서 있었다는 거는. 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어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첫 번째 내가 지원하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독일어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갔다 하는 게 있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우리 이태원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선진 거니까 내가 독일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했다. 이거 하나를 하시든지 아니면 독일에서 5개월 동안 생활하시면서 네. 특허전략개발원에 관련된 거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를 리서치를 했습니다라는 거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독일의 5개월이 조금 이력으로 완전 맛있는 5개월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없으면 독일 빵집 갔다 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독일 맥주 먹으러 갔다 오는 줄 알지. 저희 이발소 최초 취준생 스튜디오 소환 특집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취준생 마음의 소리 들으신 후에 효성님의 본격적인 자기소개서 스타일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 마음의 소리. 여보세요. 예, 저 이발등 주식회사 지원한 이희경 씨 맞으시죠?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맞아요. 제 이름이 이희경입니다. 아, 예,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엄마 나 취업됐다. 진짜로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가 일단 월급 통장을 아주 급하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 월급 통장이요? 저 퀵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근데 월급 통장을 벌써 그냥 그렇게 어쨌든 내가 붙었으니까 이제 미리 선물 주시면 난 좋지. 바로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이 소리는 취준생을 2번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의 소리입니다. 뭐라고요? 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에이씨, 막걸리에 대포 하나 한잔하러 가야겠다. 자꾸자꾸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 네, 취준생 마음의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맞아요. 실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한 내용이죠. 거잖아요. 이틀 전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개인 정보를 확인해서 기업 콜센터로 위장을 해서 취업 준비생들을 속이는 사례라고 합니다. 이게 통장을 일단 받고 네. 그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팔아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놈들 아주 그냥 벼룩에 간을 내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사기도 참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아니 왜 사기를 쳐도 꼭 어렵고 마음 힘든 사람들 심하네요. 2번 울린다니까 정말로. 예, 심적으로 불안하니까 네. 보내달라고 하면 당연히 기쁜 마음에 그렇죠. 믿고 보낼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있겠죠, 정말 순진한 위험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 효성님은 일단은 저희가 오늘 출연료를 넘겨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저기 일단 통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네. 희경 씨 네. 지금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특공무술 초단 모임. 그래 그런 건 제깍 얘기해줘야지. 효성님의 자소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쓴 자소서 소환. 최효석 긴장해라. 주제는 이렇습니다.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 및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활동을 되돌아보면 애정을 가지고 활동했던 분야에서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애정은 특히 운동을 할 때도 유용했습니다. 구기 종목을 특히 못해서 운동을 피해왔는데 군대에서 뜀걸음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3km도 힘들었지만 달리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면서 운동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1년에 한 번씩은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500km를 달려왔습니다. 대학 입학 후 독일어를 복수 전공하고 독일로 교환학생을 가겠다는 목표 역시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생략.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낯선 풍경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보기 힘든 DVD 대여점이 굉장히 많았고 대형마트에서도 최신 영화의 DVD를 많이 판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이하 생략하고요.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내의 굿 다운로더 캠페인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그 또 뒷부분은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을 살짝 해주셨네요. 네, 이 효석군 자소서 일단 첫 번째 문항 살펴봤는데 네. 기똥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몇 가지가 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 이 회사가 명확한 양식을 가지고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맞아요.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아까 계속해서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사업 행정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지금 우리 효석군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행정이 뭐냐가 명확해야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에 사업 행정에 맞는 얘기를 써야 되는데 500km 다 마라톤? 마라톤. 근데 그것도 제일 처음 또 마라톤을 네. 적어가지고. 네. 이게 기찬 전문가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이 문제를 잘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기술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닙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딱히 지원 분야랑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네.
제가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그냥 살려서 네, 이런 애정이 전공으로 이어졌고 이 애정을 특허 전략 개발원에서 살리고 싶습니다라는 취지로 썼는데 기업에서 원했던 답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다르면 당연히 안 보죠. 우리 기업에서 보고 싶은 건 정말 지원한 분야 쪽에 관련성 있는 활동을 했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 얘기를 이것저것 막 주저리 오랜만에 나오네요. 주저리. 그래서 그중에 하나 걸려라 안 걸려요. 기업에서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채용 관리에서 기업도 생산성을 따지기 때문에 시간 대비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이렇게 너저리 다 안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절대 아이 캐칭이 안 되는 자소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저희 바깥쪽에서 제작진 분들이 급하게 이 사업행정 업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업행정 분야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서치를 하셨나 봐요. 일단 이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행정 업무란 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전략 지원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과제를 관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이 첫 번째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 이러한 업무 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더 잘 녹여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거 바꿔서 말해보면 이게 지금 밖에서 제작진이 찾아낸 내용인데 누군가가 찾아냈다는 건 내가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그런 부분에 열정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제목이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DVD와 관련된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DVD 중에서도 그런 것들 굉장히 뭐 지하철이나 혹은 뭐 용산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거 사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과 대비해서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제도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설치를 좀 해서 우리와 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생각해보고 여기다 좀 기술을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해석하는 들어요. 방법의 차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유럽이나 뭐 북미 지역이나 이런 데서 DVD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 IT 강국 아닙니까? 한국이. 우리는 쉽게 다운받을 수 있고 굿 다운로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인터넷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서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다운을 받는다거나 하는 방법보다는 DVD를 차라리 빌려서 보는 게 더 편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의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독일에서의 5년도 이 친구가 그냥 DVD 본 게 아니라 남들은 뭐 예를 들어서 다운로더 뭐 이런 굿 다운로더 이런 거 생각할 때 이 친구는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따른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트렌드를 읽는 친구구나. 이런 그 이미지를 잘 심어주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그동안의 경험이 여기서 얘기하는 지원 분야하고 합치된 게 없다 손치더라도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특허 전략 개발에서 하는 일과 그다음에 내 직무 한 축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비슷한 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이런 걸 얻었는데 제가 한국특허 전략 개발원 들어가서 사업 행정을 맡으면 이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들어가는 게 훨씬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좀 알고 있고 독일에 대해서 지금 5개월 굉장히 아까운 시간인데 이걸 좀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거는 사실은 과거에 경력하고 경험하고 관계가 없지만 제가 지금 이 기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를 적어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지금 막 되게 열심히 적고 있어 우리. 정말 매력적일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지금 약간 도움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은 아프지만 도움은 많이 돼요. 지금 특공 무술 죽창 지금 한 7개인데요. 그중에 한 2개는 빼드릴게요. 일단 이따가 나갈 때 우리 기찬 전문가님 인중 가리고 나가면 맞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번 문항 저희가 첫 번째 문항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그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에 대해서 작성한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잘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작가님이 이 효석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들어가 봤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링크를 다 보내주셨어요. 대박 사건. 저도 들어가 봤고요. 저 공감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뒷조사가 거의 CSI 급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다 해봤는데 저도 들어가 봤는데 요즘
효구르트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래서 효구르트. 네. 이 효구르트가 뭐예요? 닉네임이 네. 효구르트인데 저는 사실 대문에서부터 좀 센스 있는 친구구나라고 느꼈어요. 이 지식과 재산의 콜라보라고 해서 지식, 재산 같은 자음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지읒, 시옷 곱하기 지읒, 시옷 이렇게 센스 있게 대문부터 딱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혹시 이 블로그 폰트 이미지 저작권 잘 준수된 건가요? 이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괜찮은 폰트라서 네, 그걸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좀 지우시옷 좀 따와도 되나요? 무료로 이렇게 사과할 일이 많으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으시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블로그를 정말 쫙 보니까 사람의 시선을 끌어잡는 법도 아시는 것 같고 네네. 트렌드도 굉장히 잘 읽으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성향하고 맞는 부분들을 오히려 가장 먼저 기술을 하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좀 더 많이 살리고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지금 와서 또 드는 생각이 네네. 있네요. 저는 효석군이 사기꾼을 해도 잘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느낌이 든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이슈잖아요. 이슈죠. 네. 그런데 덕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굿즈를 판매할 때 짝퉁 그리고 정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싹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 이게 특허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사실 어려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맞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인터넷에서 지루해서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보게 되죠. 네, 그래서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저처럼 일부러 칭찬 안 집중력이 해요. 낮은데. 네. 너무 잘 만든다. 아니 혹시 제발 저기 이발소에 취직할 생각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약간 사람 이목을 좀 잡아야 되는데 하면 이따 근로계약서로도 네. 지금 이미 적응했잖아. 제가 보면 면접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소서가 통과돼야 면접에 기회를 맞습니다. 자소서는 완전히 다시 뜯어 고쳐서 다시 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한 챕터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셔서 따라오실 준비되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되셨어요? 표정은 어두워. 네, 그럼 다음 문항 한번 살펴볼까요? 제목은요. 동료나 상사와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부딪혀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문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땡 마케팅팀에서 인턴 근무를 할 때 첫 회의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 진지하게 다루기보다는 다들 웃어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의견을 무시당하는 것 같아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근무하던 과장에게 의논하자 마케팅 활동은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의견에 힘을 싣고 싶다면 성공 사례와 같은 구체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2017년 7월 20일부터 같은 해의 8월 31일까지 매주 SNS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마케팅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댓글 수, 공유 횟수 등 파급력의 근거로 삼고 기업이 운영하는 SNS 팔로워 수, 게시물 빈도 등을 토대로 하여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사례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때의 경험 덕분에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회 활동을 했던 사회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기찬 전문가님? 지문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몇 번 곱씹어보고 이 지문에서 이 기업이 뭘 요구하는지를 이해가 명확하고 쓰셔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지금 뭐냐면 원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료 혹은 본인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윗사람과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이렇게 돼 있어서 기업이 알고 싶은 건 동료가 아니고 윗사람의 방점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 윗사람이 나한테 지시를 내렸을 때 일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어떤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냐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냥 회의 때 들어갔더니 나를 웃고 넘겼더라고 쏘하시잖아요. 이 업무 지시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아니고 일하는 방식의 차이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을 배웠다? 너무 점프가 된 느낌이죠. 이거 하나를 들어서 야 기업의 의사결정을 내가 다 알았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주제를 보시고 업무 지시를 하는 윗상사하고 일하는 방식이 달랐던 특정 사안을 가지고 몇 차례 얘기했지만 스타 방식으로 써야 되죠.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내가 과제를 받았는데 네. 그다음에 어떤 액션을 했고 그다음에 결론은 뭐였다 하는 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갑자기 이제 든 궁금증이 이 질문은 공통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경험도 전무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이 첫 직장 취업이어서 네. 동료라든지 상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친구들은 이럴 때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근데 그게 없다면 이렇게 실제로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사회생활에 경험이 없다 그래도 학교에서 교수님, 집에서 아버님 이런 거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야, 걸 천재 아니야 진짜? 잡아 끌려면 네. 거기다가 아까 우리 저기 정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소제목을 달고 네. 소제목에서 아이 캐칭을 한 다음에 그런 내용을 쓰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윗사람하고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네. 갈등 생겨서 어떻게 풀 거냐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일하는 상사 직장이 아니더라도 학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하고 저는 이걸 보자마자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나 없으면은 없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없는 들더라고요. 거 만들어내면 면접할 때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절대 네. 진실을 쓰셔야 네네. 된다는 거죠. 저는 그 효석 학생의 입장에서 제가 네.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500자의 압박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감했나봐요. 사실 이 공감해서. 500자라는 분량이 스타 방식에 의해서 기술하기에는 네. 좀 적지 않나요? 내용을 채우다 보면은 네. 이거 한 문장 더 쓰고 싶은데 그러게. 항상 530자 이렇게 넘어가고 하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좀 500자가 많이 근데 짧은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하시니까 스토리텔링을 과도하게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형용사를 즐겨 쓰는데 네. 기업에서 서류는 형용사 별로 안 좋아해요. 형용사나 부사를 빼시고 쓰면 담백하게 쓸 수가 있고 500점은 충분합니다. 네. 아름다운, 빠르게 뭐 이런 네네네. 거. 저는 지금 희경 씨가 읽어준 문항은 아닌데 다른 문항에서 이제 조직생활, 단체생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 이런 문장을 쓴 게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나 뭐 과제를 같이 팀원들과 한 결과 완전히 새롭거나 독특한 과제를 만들 수는 없었지만 짜임새 있는 과제를 완성할 수는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작성한 탈락. 게 있는데 느낌이 혹시 많이 들거든요. 효석 군이 이 문장을 작성할 때 이런 의도가 있었나요? 여기가 공기업이니까 그래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보단 안전하게 잘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게 더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쓴 혹시 그런 의도가 있었나요? 그런 의도가 조금은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좀 공기업이 아무래도 혁신이나 뭐 수평적인 구조보다는 이제 기존의 일을 잘 처리해 나가고 원래 있던 구조를 잘 유지해 나가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썼었고 또 다른 이유는 조금 제 손으로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좋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자기 자랑하는 것 네네네. 같군요. 양심에도 찔리고 공기업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취준생이. 네, 좀 그런 게 맞아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은 고리타분하고 수직 위계적이고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네. 지금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기업도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기업도 늘 외치는 게 혁신이니까 네. 공기업의 가장 큰 화두가 혁신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혁신을 제가 갈 때 미랄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다만 독특하게 기괴하게 튀어서가 아니고 현재의 공기업의 문화에 맞게끔 이렇게 혁신을 하겠습니다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나치게 공기업에 대한 그 우리가 강박관념을 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하게 할 거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오히려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요. 이 효석 군이 정확하게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한다라는 그 회사의 이름까지 적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예요. 네. 굳이 여기에만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그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허 전략과 관련된 사업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네. 보통 이제 어떤 변리사 자격증을 따서 네. 변리사로 활동을 네. 하거나 네. 아니면은 저작권이나 상표권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저는 제가 배웠던 그 4개 권리 중에서 네. 상표권 혹은 특허권 쪽이 제일 흥미로워서 거기에 제일 맞는 기관을 찾다 보니까 이제 여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있어서 지원을 했었던 거거든요. 다음에도 여기에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 건가요?
다음에도 지원할 의향은 있지만 다음 채용 공고가 나올 때까지 손 놓고 있지만은 않고 다른 것도 이제 써보고 밖에 여자친구 얼굴이 밝아졌거든요. 네. 네. 손 놓고 있지 않겠다라는 것에서 든든함이 느껴졌거든요. 네. 어딜 가든 근데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믿음은 심어주는 사람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네. 효석군. 요즘 이 지식재산 전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다른 기업체에도 좀 이런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쪽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요즘에는 이거를 다 기본으로 포함하고 가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기업이 그게 이제 핵심 역량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문제가 갈수록 치열하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EBS에서도 아마 사람 필요할걸요? 관련해서. 그럼 근로계약서 바로 쓰는 거예요. 통장번호 먼저 알려주세요. 우리 근로계약서 말고 말로계약서. 네. 통장 번호만 알면 안 돼요. 통장을 같이 넘겨받아야 된다고. 다른 걸 떠나서 이발소 상표 등록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상표 등록 정도는 뭐. 네. 오 이거 봐. 자신감.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면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전공을 하신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부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굳이 이런 특정 공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례로 제가 예전에 모 은행에서 근무를 할 때 저는 저작권 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저작권, 작사, 작곡, 저작권을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하는 업무를 했었거든요. 은행도 한번 가봐요. 은행에도 그런 업무가 있고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뭐 홍보 블로그라던가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 거기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라던가 폰트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관리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본인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지원을 좀 폭넓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엔터테인먼트 들어오실래요? 아니 근데 엔터테인먼트 필요하죠.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밭이 굉장히 탐나는 지식의 영역이네요. 현대사회에서 아주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영역이죠. 밖에 여자친구분도 내가 남자 잘 물었다. 그래 선택이 내 선택이 옳았어. 이런 눈빛이 지금 계속 오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박기찬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직업에도 미래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꾸준히 살펴보고 서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미래 먹거리로서 개발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개발하시면 정말 좋은 전공, 지식이 될 것 같아요. 한마디 얘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긍정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 아까 이태원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우울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이런 얘기에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지금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훨씬 더 많은 시장이 창출될 수 있는 경력이 전공이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이 톤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요. 자소의 톤 자체가. 아니 오늘 우리 이발소에 나와 보니까 어때요 지금 소감이? 지금 약간 눈이 반 정도 감겼거든요. 살아있죠? 잠깐 울고 오고 싶긴 한데 근데 저는 자소서 쓰면서 제가 지금까지 잘했던 것들을 그냥 다 얘기하면은 이 친구 잘했군 하고 뽑아줄 줄 알았는데 천만에 전문가 말씀 들어보고 많은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파고들어서 더 치열하게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써보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오늘 약간 희망적이죠. 그 오늘 입사지원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에 토익 점수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혹시 토익 공부 따로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시험 접수했습니다. 지금. 아니 그 공부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1월 초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는 1, 2학년 때는 안 하셨고 아예 안 했어요. 잘했어요. 아니 정쌤 왜 미소가 사라져? 요즘은 보통 2학년 토익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2학년 때 보통 토익들을 굉장히 많이 시작하고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조금 늦긴 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거죠. 뭐 농담이고요. 근데 뭐 토익은 어차피 단기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니까 집중적으로 토익의 컨텐츠를 잘 공략을 하시면 한 3, 4개월 안에는 뭐 승부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그 무료 수강권 드려도 되죠?
예, 그래서 토익 저희, 강의. 예, 토익 강의 EBS 랑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드릴 테니까 제 얼굴 예, 보시게 될 거고. 아니 지금 보자니까 다음 주에도 서류 결과 발표 기다리는 게 하나 있다고요? 네네. 아, 진짜요? 네. 거기는 공기업? 네. 거기도? 네. 네, 정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합격하시면은 저희 이발소에 꼭 알려주세요. 아, 네, 그럼요. 네. 오늘 멀리까지 와주신 13회 이발소 손님 최효석군 정말 고맙고요. 가시는 길 저희 또 빈손으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많이 무겁다 그래가지고 손도 무겁게 보내드리려고요. 네, 두 손 무겁게 선물 가득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발소는 취준생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효성님의 스타일링 결과는요. www.ebslang.cu.kr 무료 학습관 이발소 스타일링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발소에서는 취준생 최효석군을 스튜디오로 소환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취업 성공을 맛보고 싶다면 이발소로 달려와 주세요. 발로 쓴 이력서는 ebsresume@naver.com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망생, 금융업계 지망생, 간호사 지망생, 뭐 지원 분야는 저희가 가리지 않으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세요. 이력서가 방송 소재로 채택되신 분들께는요. 맞춤 이력서 스타일링 결과와 함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어떤 게 있죠? 이력서 더 이상 발로 쓰지 마시라고 발 쿠션 드리고요. 이발소 방송남들과 크게 들을 때 유용한 블루투스 스피커. 이발소 방송 지하철에서 혼자 들을 때 유용한 블루투스 넥밴드 이어셋. 취업 안 돼도 영화는 우리 또 봐야 됩니다. 영화 예매권 2인 준비했고요. 합격 축하하시라고 3만 원짜리 케이크 상품권 드립니다. 그리고 30년 경력 기똥찬 우리 인사 전문가 박기찬 조서 126번째 이력서를 낸 날 아직도 어려워. 네. 그리고 배움은 지금이다. 당장이라도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EBS 온라인 어학 강의 할인권과 무료 수강권을 함께 드립니다. 그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 게 제일 좋은 제가 봤을 때 이 중에서 그 책은 126번째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뒤에서 두 번째 선물 빼고는 일단 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예매권 좀 주시면은 저도 남편이랑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영화 예매권 주시면 혼자 2번 갈 수 있습니다. DKNI 독거노인분. 우리 선물 받는 방법들이 있죠? 네, 팟빵에 댓글과 좋아요, 구독 이렇게 3종 세트 완수해 주시는 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들어오셔야 경쟁률이 낮아요. 저희가 저거 뭐냐? 꿀팁. 그 다운로드 수가 네. 17만이 떴대요. 세상에. 듣기만 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선물이 탐나시는 분들은 댓글 달면 거의 100% 당첨 확률. 지금이에요. 여러분 와주세요. 들어오세요. 네. 이발소 13회는 오늘 여기에서 영업을 종료하겠습니다. 내일 14회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내일 또 만나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언제까지 이력서만 쓰게 할 거야? 우리 엄마를 봐, 울고 있잖아. 취업하자, 취업!